충남에 있는 고1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수학 수업을 진행하게 된 성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기다리셨나요? 선생님이 댓글창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인사만 나가고 선생님 질문에 대한 대답, 청정수 학생이 네라고 대답을 하네요. 예. 선생님도 오늘 수업을 많이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수학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이 시간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싶어서예요. 소통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하나 수업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잠깐 화면을 볼게요.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소통을 하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과 또 화면에서 나오는 채팅창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댓글이 안 올라와서도 조금 당황했었고요. 또 하나는 유의미한 댓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무의미한 댓글들에 묻혀서 선생님이 보기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고자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한나 친구가 들어봤다고 하네요. 예. 선생님이 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할 건데 크게 방법은 수업에 대한 이제 질문 그리고 학습 자료에 대한 정답 및 풀이 이런 것들 이제 제공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일단 검색창에 구글 클래스룸을 쳐보면 이런 이제 화면에서 이 플러스 부분을 눌러보면 수업 참여하기가 나올 거예요. 자, 수업 참여하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이 수업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수업에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수업 못 들은 친구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끝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 시간 어떤 거 공부했었나요?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댓글이 바로 안 올라오네요. 예. 일단 전 시간은 우리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공부를 했었죠. 조금 이제 쉬운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용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 시간 학습 내용을 선생님이 크로스 퍼즐로 준비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와 더불어 다항식의 사칙 연산이 갖는 여러 가지 연산 법칙과 구조를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 뭐라고 하죠? 세로 4번이면 이 부분에 이제 입력이 될 거예요. 댓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네요. 혹시 뭐 어려운 내용인가요? 맞아요. 청정수 학생, 수패 학생, 감율 학생 잘 얘기했네요. 예, 전 시간에 공부했었죠? 대수학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가로 4번인데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 무슨 수? 차수죠? 예,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아주 긍정적이네요. 자, 그리고 세로 3번 문제인데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냐면 지금 차수라고 쓴 친구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만큼의 딜레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예, 정훈이 학생이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동류항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 가로 3번인데
변수를 포함한 등식으로 변수의 임의의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등식. 물론 이제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이에요. 예, 맞아요. 항등식. 빈강 학생이 맞췄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맞췄는데 제일 먼저 맞춘 친구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 2번. 몇 개 항의 합 또는 차로 이루어진 식.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명이기도 하죠. 저 정훈이 친구가 계속 잘 얘기하네요. 찬영이도 잘 얘기했고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자, 다음에는 아마 가로 2번이 되겠죠. 자, 뭐뭐뭐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360도다. 대답하고 싶은데 20초나 기다려야 돼요. 우리 애짱이. 근데 선생님도 20초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서. 자, 이거 좀 오답이 좀 있죠? 삼각형, 사각형 얘기하는데 우리 다자로 시작해요. 다자. 수패 학생 다각형이라고 잘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모든 다각형들은 외곽의 크기의 합이 항상 360도로 일정하죠. 자, 그리고 세로 1번. 세로 1번은 자, 다음 세 성질을 갖고 있는 도형은 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같아요. 그러면서 두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한다. 수패 학생, 할헵 학생, 가은이 학생 잘 얘기했는데 5글자. 이 도형은 평행 사변형의 성질이죠. 예. 뒤늦게 이제 많이 올라오는데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자,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 가로 1번 변으로 시작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별량이라고 부르죠.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들 간단히 확인해 봤습니다. 수량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부르면 안 되고 별량이라고 불러야 돼요. 자, 여기 전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댓글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자, 여기 댓글 학습 목표를 댓글로 이제 입력했던 친구들 선생님이 한 번씩 이름 불러주고 싶어서 준비를 한 건데 경이, 정민이, 민균이, 흑흑, 도래, 모래, 달스, 기릿, 세계, 애옹이, 그리고 지인이, 후계, 한영이, 영구, 진수. 중복된 친구들은 한 번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학습 목표 오늘도 이제 글로 써보게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친구들 다 불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하면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이제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채팅창에 공부할 내용들 입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다항식의 곱셈을 이해할 수 있다예요. 첫 번째 학습 목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다항식의 곱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꼭 기억해 두고요. 아무튼 이것들 입력 부탁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다항식의 곱셈이에요. 다항식의 곱셈. 그럼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는가? 자, 곱셈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기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기한 식의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곱셈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x 플러스 3이랑 3x제곱 빼기 2x 플러스 4 얘네 둘을 곱하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 때 학습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차수만 조금 더 높아진 이런 상황의 예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서 풀이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2x 플러스 3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는데 2x 얘가 뒤에 있는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4랑 곱이 되고 또 여기에 있는 3도 뒤에 있는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4랑 또 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식을 전개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얘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 이제 계산할 때는 중간 단계에 조금 생략하고 첫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물론 배워서 조금 쉬운 내용이기도 해요. 예. 근데 뒤에는 좀 어려운 내용도 나오니까 그래도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2x 3x 제곱이랑 곱이 되면 얘네 둘의 곱은 6x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2x가 마이너스 2x랑 곱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4x 제곱이에요. 또 2x가 4랑 곱이 되면 얘는 8x가 되죠. 자, 이번에는 3x 제곱. 3이 마이너스 2x와 곱이 되면 마이너스 6x. 그리고 3이 4랑 곱이 되면 12가 돼요. 자, 선생님이 밑줄을 조금 다 다르게 표시를 했는데 동류항을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6x 세제곱 그대로 물결 표시한 마이너스 4x 제곱은 9x 제곱이랑 동류항이라 계산하면 5x 제곱. 또 8x랑 마이너스 6x 계산하면 2x. 그리고 상수항인 12를 써서 전개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계산들 오늘 이제 주로 할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이런 다항식의 곱셈은 어떤 성질이 있냐? 자, 다항식의 곱셈도 수의 곱셈과 같이 다음 세 가지 성질이 성립을 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하는 게 수잖아요, 수. 그러니까 수와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무튼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라는 이 세 가지 성질이 성립을 한다. 세 개의 다항식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교환법칙이라는 거는 A와 B의 곱이 B와 A의 곱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걸로 따지면 우유 먹고 빵을 먹나 빵을 먹고 우유 먹나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도 성립한다. 결합법칙. 자, A와 B를 곱하고 C를 곱하나 B와 C를 곱하고선 나중에 A를 곱하나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세 식에 대한 곱셈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괄호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괄호 없이 A, B, C의 곱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홍차에 우유 넣는 거랑 우유에 홍차 넣는 거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 뱃속 들어가면 똑같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분배 법칙은 말 그대로 분배,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눠주는 거는 앞에서도 나눠줄 수 있지만 뒤에서도 나눠줄 수 있겠죠? 예,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이고 보통 분배 법칙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이 곱이 되는 과정만 분배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반대 과정도 분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인 항이 있어가지고 그 공통인 항으로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곱셈 공식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화면에 7개의 곱셈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1부터 4까지. 예, 많이 봤죠? 예, 맞아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곱셈 공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면에 나온 5번부터 7번까지 공식. 자, 얘는 이제 고등학교 와서 이제 공부하게 될 공식이에요. 물론 이제 몇몇 친구들은 중학교 때 이미 이런 공식까지도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곱셈 공식이 7개 다 이제 전개하면서 공식이 성립하는 걸 선생님이 설명은 안 해줄 거예요. 참고로 수학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공부해야 할 거를 조금 안내를 해주고 관련된 몇몇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참고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아무튼 공부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남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건 자료방에다 선생님이 올려놨거든요. 곱셈 공식 여러 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지를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지를 꼭 풀어보고요. 그 학습지 풀어보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첫 번째 미션이에요. 첫 번째 미션. 쉽게 외우는 방법도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써보고 공식 활용하면서 문제 풀어보면 저절로 기억도 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려운 공식들도 있지만 분명 반복하면서 쓰고 조금 이제 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꼭 좀 학습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공식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하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곱셈 공식과 이제 관련된 규칙성,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이제 심화 내용과 같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내용은 항들의 개수가 늘어나는 제곱을 하면 어떤 항들이 나타나겠는가? 우리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물론 이제 얘는 a 플러스 b라는 식을 두 번 곱하는 게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곱을 해보면 a 제곱 나오죠. a끼리 곱해서. 또 b 곱하면 b 제곱 나오죠. 그리고 a와 b의 곱, 또 b와 a의 곱 때문에 물론 a, b와 b, a가 같다는, 즉 교환법칙 성립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a, b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식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둘과 둘, 두 개짜리 항들로 이루어진 식들의 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번. 2 곱하기 2. 하지만 전개됐을 때는 곱에 대한 교환법칙 때문에도 이렇게 이제 이 a, b와 같이 3개의 결과만 나온 상황이 됐죠. 자,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운다고 했었는데, 자, 3개짜리에 대한 제곱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실제 여러분 이거 전개된 결과 찾으려고 하면 식 써놓고 나서 각각 한 번씩 연결해 가면서 빠짐없이 한 번씩 다 나열하면 돼요. 근데 전개해보면 일단 a와 곱이 돼서 a 제곱, 그러니까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항들이 분명 나타나요. 얘는 a 제곱 말고도 또 누가 있냐면, 버퍼링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데, 자,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항들 a 제곱 말고 b 제곱, c 제곱도 나올 수 있죠. 열심히 쓴 친구가 있네요. 우리 조군. a 제곱, 그러니까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항들은 실제 항을 지금과 같이 나열하지 않고도 처음 주어진 식 보면 a 제곱한다. 그럼 a 제곱 생길 수 있는 거예요. b도 제곱을 하니까 b 제곱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분명 나타나요. 그러면서 또 누구도 나올 수 있냐면, 우리가 곱을 할 때 a랑 곱하면 제곱이니까 a가 아닌 거랑 곱하면 a가 b랑 곱하게 되죠. 근데 a가 b와 곱한 거는 b가 a랑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로 묶어서 a, b, 또 a가 c와 곱이 될 수 있죠. 그러면 c도 a와 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c, ca, 그리고 또 b, c와 곱이 될 수 있죠. bc. 근데 c가 b와 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항들이 전개가 돼요. 지금 이제 이 두 개 한 걸 가지고 우리 하나 더, 물론 이제 이거 복잡해서도 굳이 뭐 공식과 같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제 규칙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자, 항 4개짜리 제곱하면 그럼 뭐가 나올까요? 선생님 이름과 똑같은 이니셜의 아이디도 있네요. 자, 이거 전개하면, 그렇죠, 일단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나타나겠죠? 제곱 안에 있는 항들의 제곱 표현되고, 그리고 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두 개씩 어떻게 나오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서로 다른 것들과 곱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와 곱이 되고, 또 A, C와 곱이 될 수 있죠? A, D와 곱이 될 수 있죠? 또 이번에는 B가 C와 곱이 될 수 있고, 표현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조금 잘못 늘려서 이상한 게 나왔네요. 또 B, D와도 곱이 될 수 있고, 또 C가 D와도 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파란색 위에 나와 있는 A부터 만약에 이제 N이 임의의 분자로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N번째 나오는 그런 항이라고 한다면 A부터 N까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을 제곱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위에서 한 것처럼 각각의 항들의 제곱 나타나고, 또 서로 한 번씩 곱한 것들이 두 번씩 나와서 2로 묶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표현은 가능한데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쓰진 않을게요. 쓰진 않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 하나를 선생님이 던질게요. 다 쓰기가 애매해서 쓰진 않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개했을 때 전개된 항의 개수 몇 개가 나올까? 혹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항이 몇 개가 나올지? 물론 이제 항의 개수도 규칙과 같이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n에 대한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화면 전환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왔어요? 얘는 3개 나온 거 좀 전에 확인했었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하면 항 몇 개 나왔어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전개해봐서 확인한 거예요. 이거 6개 나왔었죠? 6개. 참고로 여기 그림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a 더하기 b의 제곱 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이 곱셈 공식을 넓이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을 이 그림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만큼의 부분만 보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변이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하는데, a만큼 b만큼 길이를 따로따로 떼어서 그 안에 이 각각의 넓이를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도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두 개로 나눠줬기 때문에 얘가 4개의 넓이가 표현될 수 있었던 거고, 실제 이제 항의 개수라는 거는 이 안에서 중복된 거는 개수 2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곱으로 표현된 부분 중복되지 않을 거고, 지금 AB와 AB 이 부분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생각하면 대각선 부분, 제곱으로 표현된 부분 기준으로 위와 아래 부분 대칭된다. 이거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그럼 얘는 정사각형의 넓이 중에서 일단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대칭되는 거 확인하면서, 자, 개수를 공식과 같이 규칙적으로 선생님이 나타내 볼게요. 일단 이거 전개하면 3개가 있어요. 이 3개는 누구냐면 제곱으로 표현되는
대각선 부분에 위치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전개를 하면 항은 총 몇 개가 나왔어야 하냐면 가로, 세로, ABC, ABC 3개씩, 그러니까 ABC라는 3개 항이 있는 상태에서 제곱하니까 3의 제곱인 9개의 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중복되는 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개, 3의 제곱 중에서 대각선 부분에 있는 A제곱, B제곱, C제곱 3개를 빼면 나머지는 윗부분, 아랫부분 대칭되게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계산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쉬웠던 A 플러스 B의 제곱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제곱 부분에 있는 2개, 제곱 부분에 있는 2개를 2의 제곱에서 2를 빼고 2로 나눠준 걸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점점점 n까지 합의 제곱, 이거를 전개하면 항은 일단 제곱으로 표현되는 게 n개가 나타나겠죠. n개. 예. 그리고 실제 동류항 생각하지 말고 같은 항이 나오는 거 고려하지 않고 곱을 생각을 하면 n 제곱개만큼 항들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는 제곱으로 표현된 n개를 빼면 나머지는 윗부분, 아랫부분 서로 같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나와서 어렵게 이제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들도 앞부분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나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식들을 잘 보면 2라는 숫자가 3으로, 3이 곧 n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쉬운 내용 가지고 내용 확인하고 조금 이제 어려운 이런 이제 n에 대한 식으로 일반화하는 이런 과정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항 두 개를 제곱했을 때, 세제곱했을 때, 네제곱했을 때, n번 거듭제곱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또 이제 규칙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수와 관련된, 정확히 말하면 규칙과 관련된 퀴즈예요.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이거 한번 맞춰봐요. 첫 번째는 자, 다음과 같이 수가 쭉 나타날 때 다음에 나타날 수는 어떤 수냐? 자, 그럼 다음에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집중 안 하고 채팅하는 친구들 많은데 일단 첫 번째 답이 나오는 친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기 트천 친구가 잘했네요. 종훈이도 잘 맞췄고요. 일단 결과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전 단계에 있는 썼죠. 그럼 두 번째 줄은 1이 하나다. 그럼 세 번째 줄은 1이 두 개다. 전 단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 2를 보고선 1이 하나, 2가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이 수를 보고 1이 하나, 2, 두 개, 1, 세 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수는 우리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가 개미라는 책을 쓰고 그 책 안에서 나온 수학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개미수열이라고도 불러요. 개미.
자, 그럼 이제 이거랑 비슷한 모양 하나 또 퀴즈를 내볼게요. 자, 첫 번째는 1, 두 번째도 1, 1. 여기까지 똑같은데 자, 그러면 얘는 그 다음 줄에 누가 나올까요? 개미가 수혈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채팅창 보면서 한번 어떤 친구가 먼저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쓰기를 못 봐서 아무튼 종훈이 친구나 태욱이 같은 경우 맞춘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수가 찾아지냐면 처음과 맨 끝은 다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1로 고정. 그러면서 가운데 부분이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그 아랫부분에 수가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이고 얘네 둘 더하면 5가 나오죠? 얘네 둘 더하면 10, 얘네 둘 더하면 5. 그리고 시작과 끝은 1로 표현한 자, 이런 모양의 수가 찾아지게 돼요. 자, 앞에서는 우리 개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이름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좀 신기하죠? 자, 얘는 삼각형 모양이라서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누구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냐면 수학자 이름인데 이거는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파스칼의 삼각형. 그러니까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 안에서 심화 내용 하나를 더 언급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을 하면 항 2개짜리 거듭제곱에서 전개식을 조금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a 더하기 자, a 더하기 b 제곱을 하면 a 제곱 2ab b 제곱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항에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이 항의 개수가 1, 2, 1이에요. 여기 있는 이 숫자예요. 여러분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공부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전기를 하면 1a 세제곱 3a 제곱 b 3a b 제곱 그리고 1b 세제곱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타난 이 숫자예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개수들. 규칙이 있게 하려고 선생님이 이 윗부분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a 더하기 b의 1승을 가지고 그냥 a 더하기 b. 또 첫 번째는 1도 그냥 냅두면 서운하겠죠. 얘는 a 더하기 b의 0제곱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는 지금 이 작은 숫자, 우리 지수라고 부르는데 지수가 자연수인 것만 다뤘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0도 또 음수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실수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0이 아닌 수의 0승은 1이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애는 a 더하기 b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 상황이고 그럼 그 다음 줄에 나온 거 이거 하나 찾아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에 있는 숫자는 참고로 이제 항의 규칙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내림차순을 가지고선 표현을 하는데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a 세제곱이란 이 항 분명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a의 차수는 하나씩 줄여주면서 없었던 b의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항을 만들어 주면 돼요. 개수는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a 더하기 b의 5승이니까 a 5승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나오는 숫자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a 4제곱 b 그 다음은 10a 세제곱 b 제곱 그 다음 10a 제곱 b의 세제곱 그 다음 5a b 4제곱 마지막은 b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이런 단원에서 또 뭐 이항 정리 이런 것들 이항계 이용해서 특정 항들의 개수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한 이 내용은 파스칼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수학자 파스칼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이제 관련된 동영상은 선생님이 아까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따로 이제 탑재를 해 놓을 테니까 저작권 때문에 뭐 음악이나 사진 몇몇 개 때문에 여기서 재생은 하지 않을게요. 이기도 하면서 과학자, 발명가, 철학자, 신학자 하여튼 다양한 일을 한 다재다능한 천재였어요. 하여튼 파스칼에 대한 내용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제풀이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문제 화면이 조금 이따 바뀔 거니까 직접 풀어볼 친구들은 화면 캡처해가지고 다른 데다 띄워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5초 있다가 이제 문제풀이 시작을 할게요. 자, 답을 쓰려면 한 번에 3개를 다 써주세요.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x11의 개수 0이 되는가? 여기 주어진 이 식은 전개를 하면 최고차항이 누구예요? 최고차항. 최고차항이 x의 12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x 4제곱을 3번 곱하면 x 4승의 3승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x 11승을 물어보는데 왜 x 12승을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그러면 x 12승 같은 경우는 x 4제곱, x 4제곱, x 4제곱 얘네들끼리 곱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x 12승보다 차수가 하나 낮은 x 11승이 만들어지려면 x 4승에 x 4승, 여기까지가 x 8승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곱이 돼야 x의 11승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갈 n은 x 3승이 돼야 하는데 x 3승은 주어진 식에는 없죠. 그러니까 x 11승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개수는 0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참이 됩니다. 참. 자, 두 번째는 x 6승의 개수는 10이 된다.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x 6승의 개수가 어떤 항들의 곱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경우가 조금 나눠지는데 자, 첫 번째는 x 6승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x 4승에 두 번째 x 제곱 여기까지가 x 6승 벌써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식에서는 1이 곱이 돼야 얘가 x 6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택이 돼서 서로 곱이 되면 x 6승이 된다. 근데 x 제곱
x 4제곱 1 곱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서 x 6승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6가지. 그 6가지는 우리가 첫 번째 주어진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4제곱 이 중에서, 그러니까 얘를 고를지 얘를 고를지 얘를 고를지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러면 곱해서 x 6승 만들려면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얘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2개 중에 누군가 하나를 골랐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그냥 남아있는 애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x 6승이라는 항을 만들려면. 그래서 여기서 개수 6이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는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곱으로는 첫 번째도 x제곱, 두 번째도 x제곱, 세 번째도 x제곱을 선택하면 얘가 x 6승, x의 6제곱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 x 4제곱에 x와 x를 골라도 x 6제곱이 돼요. x 4제곱에 x를 곱하게 되면 이거 역시 선택의 경우의 수가 있죠. 가지수는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x 4제곱을 첫 번째 고를 거냐, 두 번째 고를 거냐, 세 번째 고를 거냐. 자, 그래서 x 6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총 6개, 1개, 3개니까 총 10가지가 나오죠. 그게 바로 x 6승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거 참이 돼요. 참.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자, 이것도 다항식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라.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x에 1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1, 1, 1 다 더하면 4의 3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4의 3승이니까 얘는 64가 돼서, 그렇죠, 거짓이 되는 거죠. 다 맞춘 친구들 있나요? 조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요. 간단히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오늘 이제 공부한 거는 곱셈 공식, 다항식의 곱셈 중에서도 곱셈 공식인데, 아무튼 학습지 중에는 곱셈 공식의 변형도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미션으로 선생님이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해결을 해보고요. 자,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에 대한 성취 기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면 세 번째 이제 미션 문제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다음 수업은 내일 2교시에 있어요. 아무튼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미루지 말고 꼭 풀어봤으면 하고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처음 이제 얘기했었던 다항식 구글 클래스룸, 일단 이것도 가입 꼭 해주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어려운 수학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아무튼 다음 시간 만나서 더 열심히 공부해 보기로 해요.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